당신은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몸이 예전 같지 않다는 생각을 하신 적이 있으신가요? 예전에는 가뿐히 일어나서 창문을 열고 바깥 공기를 들이마시며 하루를 시작했는데 요즘은 이불에서 몸을 떼어내는 것조차 작은 결심이 필요하다고 느끼시는지 모르겠습니다. 혹은 문득 계단 몇 칸만 올라갔을 뿐인데 숨이 차고 다리가 후들거려서 내가 이렇게 기운이 없었나 하고 당황하신 적은 없으신지요? 어떤 분은 늘 하던 산책마저 예전 같지 않다고 느낍니다. 발걸음이 더디고 자꾸만 앉고 싶어지며 몸이 점점 움츠러드는 느낌이 든다고들 하십니다. 누군가는 나이가 들면 다 그렇다며 당연하게 받아들이라고 하시겠지만 그 안에는 우리가 반드시 주목해야 할 중요한 변화가 숨어 있습니다. 여러분이 50세가 지나고 60대, 70대에 접어들면서 가장 눈에 띄게 달라지는 것이 바로 근육의 양과 질입니다. 전문가들은 이 시기에 매년 12%씩 근육량이 줄어든다고 보고합니다. 10년이면 10에서 20% 가까운 근육이 사라지는 셈입니다. 이렇게 근육이 줄어드는 현상을 근감소증이라고 부릅니다. 근감소증은 단순히 근력이 약해지는 것 이상의 문제를 일으킵니다. 균형 감각이 떨어지고 작은 충격에도 넘어지기 쉽습니다. 낙상을 한번 겪으면 회복하는데 몇 달이 걸리고 그동안 근력이 더 빠르게 줄어들어 다시 걷는 것이 어려워지기도 합니다. 이 과정에서 자신감이 떨어지고 활동량이 줄며 외부 활동을 피하게 되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런 악순환이 반복되면 심리적인 위축까지 이어져 삶의 질이 크게 저하될 수 있습니다. 이런 변화는 너무 서서히 찾아오기 때문에 본인도 처음에는 잘 알아차리지 못합니다. 예를 들어 5년 전에는 가벼운 장바구니를 양손에 들고도 문제가 없었는데 최근에는 한 손에 드는 물건조차 무겁게 느껴진다거나 서랍에서 무언가를 꺼내려고 팔을 쭉 뻗었을 때 어깨에 통증이 생기는 경험이 점점 잦아집니다. 어떤 분들은 그냥 나이가 드니 그렇겠지 하고 넘기시지만 사실 이 시기에 적절히 대응하지 않으면 근육 손실과 기능 저하가 더 빨리 진행됩니다. 연구에 따르면 활동량이 적은 고령자는 그렇지 않은 분들에 비해 낙상과 골절 위험이 2배 이상 높아집니다. 그렇다면 왜 이런 일이 일어날까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우리 몸은 쓰지 않는 기능을 빠르게 줄이는 쪽으로 진화해 왔기 때문입니다. 근육은 에너지를 많이 쓰는 조직이라 움직임이 줄어들면 몸은 이만큼의 근육은 필요하지 않다고 판단합니다. 그렇게 한번 줄어들기 시작한 근육은 다시 늘리기가 쉽지 않습니다. 젊을 때야 잠시 운동을 쉬어도 다시 회복이 빠르지만 나이가 들면 회복 속도가 크게 떨어집니다. 실제로 60대 이후에는 단백질 합성 능력도 감소해 똑같이 운동과 식사를 해도 근육량이 쉽게 늘어나지 않습니다. 게다가 단백질 섭취 자체도 줄어들기 쉽습니다. 식사량이 감소하거나 소화 능력이 약해지면서 평소 드시던 양보다 단백질 섭취가 20에서 30% 줄어들었다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러면 몸은 또다시 유지할 필요가 없다고 신호를 보내 근육을 줄입니다. 이 과정이 바로 활동 감소와 근육 손실의 악순환입니다. 체중이 줄고 몸이 가벼워진 것 같아도 사실은 체지방보다 근육이 먼저 사라지는 경우가 훨씬 많습니다. 그러다 보면 기초 대사량이 줄어 에너지 소비가 낮아지고 살짝만 많이 드셔도 쉽게 체지방이 쌓입니다. 뱃살이 늘어나면 염증 수준이 올라가 관절에도 부담이 커집니다. 이렇게 전신의 기능이 서서히 약해지는 것을 막기 위해 가장 중요한 것은 조기의 변화 신호를 알아차리는 것입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몸이 무겁다고 느끼는 순간, 예전만큼 걸을 수 없다고 깨닫는 순간, 평소 하던 가벼운 집안일이 버겁게 느껴지는 순간이 바로 신호입니다. 많은 분들이 이 시그널을 대수롭지 않게 넘기지만 이때부터 아주 작은 실천을 시작하면 노화의 속도를 상당히 늦출 수 있습니다. 지금 내가 뭘 할 수 있겠나 하고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수많은 연구에서 60세, 70세 이후에도 근육량과 기능을 회복한 사례가 보고되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무리하게 한꺼번에 바꾸려 하지 않고
일상의 소규모 루틴을 차근차근 쌓아가는 것입니다. 또 하나 많은 분들이 고민하시는 것이 바로 움직임이 줄면 통증이 더 심해진다는 점입니다. 무릎이 시큰거리니 걷기가 두렵고 허리가 아프니 의자에 앉아 있는 시간이 점점 길어집니다. 그러나 아이러니하게도 통증 때문에 가만히 계시면 더 근력이 줄어들어 통증이 심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무릎 관절 주위 근육이 약해지면 체중 부하가 관절에 집중되어 통증이 심해지고 걷기나 계단 오르기 자체가 점점 고통스러워집니다. 어떤 분들은 이미 퇴행성 관절염 진단을 받으셨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이 답이 되지 않는다는 점이 여러 연구에서 반복해서 증명되고 있습니다. 가벼운 근력 운동과 유산소 운동은 통증 개선에도 도움을 주며 관절 주위 근육을 보강해 움직임의 안정성을 높여줍니다. 이런 이유로 저는 많은 분들에게 지금부터 작은 걸 시작해 보세요 라고 말씀드립니다. 그 작은 걸음이 바로 계단 한층 더 오르기, 매일 정해진 시간에 10분 걷기, 식탁에 앉아 있을 때 간단한 다리 펴기, 단백질을 한 숟갈 더 챙기는 것일 수 있습니다. 어떤 분은 이런 변화가 너무 소소해서 무슨 효과가 있겠냐고 하시지만 이런 소소한 습관이 모이면 6개월, 1년 후 완전히 다른 몸과 마음을 만드실 수 있습니다. 한번 잃어버린 근육을 되찾는 데에는 시간이 걸리지만 작은 실천을 멈추지 않는 분들에게 늘 공통적으로 찾아오는 변화가 있습니다. 바로 자신감입니다. 처음에는 의자에서 일어나는 동작조차 버거워하셨던 분이 몇 달 후에는 가벼운 짐을 들어 옮기고 손자, 손녀와 산책을 즐기는 모습을 볼 때마다 저는 매번 같은 생각을 합니다. 우리 몸은 아직도 변할 수 있다. 이 진실을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마 이런 이야기를 듣고 계시면 그럼 어떻게 해야 하나요? 누구의 이야기를 믿어야 할까요? 하고 궁금하실 겁니다. 저는 전문의는 아니지만 지난 12년 동안 중장년과 시니어분들을 위한 건강관리와 체력 회복을 돕는 일을 해왔습니다. 제 이름은 박준호이고 운동 처방사와 스포츠 영양 코치 자격을 가지고 있으며 그동안 50대 이상의 분들을 대상으로 근감소증 예방 프로그램을 기획하고 운영해 왔습니다. 처음부터 이 분야에 종사했던 것은 아닙니다. 저는 젊은 시절부터 건강과 운동에 관심이 많았지만 가족 중 한 분이 60대 초반의 낙상으로 큰 부상을 입으시고 그 이후로 일상이 무너지는 모습을 지켜보았습니다. 그때 느낀 무력감과 안타까움이 제게 아주 큰 변화를 일으켰습니다. 당시만 해도 나이가 들면 어쩔 수 없는 일이라는 말을 자주 들었지만 저는 그게 전부가 아니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늦은 나이에 다시 공부를 시작했고 노화와 근육 소실, 관절 기능 약화에 대한 자료를 찾아보고 관련 교육을 받으며 조금씩 전문성을 쌓았습니다. 그렇게 수년간 시니어분들을 위한 운동 지도와 식단 상담을 해오면서 제가 배운 이론이 실제 현장에서 얼마나 중요한지를 직접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제가 처음 프로그램을 맡았을 때는 지방 소도시 복지관에서 60대 이상 어르신 30여 분을 대상으로 12주 체력 증진 과정을 운영했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때 저는 매일 긴장했습니다. 다들 제 아버지, 어머니 뻘이신데 혹시라도 운동하다 다치시지는 않을까? 무리하게 식단을 바꾸다가 몸이 불편하시지는 않을까 걱정이 컸습니다. 그래서 저는 한 번에 많은 것을 바꾸기보다는 가장 중요한 것을 차근차근 해보자고 마음먹었습니다. 그때 가장 많이 들었던 이야기가 있습니다. 내가 이제 와서 뭘 하겠어? 이미 늙었는데 운동은 무슨 운동이야? 젊은 사람이나 근육 붙이지. 그런 말씀을 들을 때마다 마음이 아프면서도 동시에 오히려 더 책임감을 느꼈습니다. 왜냐하면 이분들이야말로 변화의 기회를 가장 필요로 하시는 분들이라는 걸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제가 하는 일은 단순히 운동 프로그램을 알려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각자의 몸 상태와 생활 습관, 식사 환경을 파악하고 지금 이분께 가장 필요한 게 무엇인가를 함께 고민하는 과정입니다. 어떤 분께는 단백질 보충이 더 시급했고
어떤 분께는 매일 걷는 시간을 조금 늘리는 것이 중요했습니다. 또 어떤 분은 오래 앉아 계셔서 허리 통증이 심했기에 무리 없는 범위에서 가벼운 기립근 강화 운동부터 시작했습니다. 제가 이 일을 하면서 느낀 점은 시니어분들께 가장 필요한 것은 거창한 계획이 아니라 지금 바로 실행할 수 있는 구체적인 한 가지라는 사실이었습니다. 목표를 거창하게 잡으면 오히려 부담이 커지고 며칠 지나지 않아 포기하기 십상입니다. 저는 항상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오늘 딱 5분만 해봅시다. 그 다음은 내일 생각해도 됩니다. 이렇게 시작한 분들이 한 달, 두 달 지나면 점점 달라집니다. 제가 활동해온 기간 동안 근감소증 예방과 활력 회복을 주제로 여러 단체와 협업도 했습니다. 보건소에서 주최한 시니어 체력교실, 노인복지관 운동 프로그램, 지역사회 건강 캠프, 평생교육원 강의 등 다양한 현장에서 수백 명을 만나면서 노화도 결국 관리할 수 있다는 확신이 점점 더 커졌습니다. 물론 저는 전문의가 아니기 때문에 병증의 진단이나 의학적 처방은 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운동 처방과 영양 코칭 분야에서는 충분한 경험과 근거를 바탕으로 조언을 드릴 수 있습니다. 제가 자격을 취득하고 이 분야에 뛰어든 가장 큰 이유는 건강이야말로 삶의 질을 좌우하는 핵심이라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나이가 들어도 스스로 걷고 스스로 앉았다 일어나고 스스로 장을 보고 좋아하는 사람들과 식사하며 웃을 수 있는 것, 이 당연해 보이는 일상이야말로 가장 귀중한 자산입니다. 저는 그 소중한 일상을 지키는 데 도움을 드리고 싶어서 이 일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저는 매주 운동 처방사 모임에 참여해 새로운 연구와 사례를 배우고 영양학 학술지를 구독하며 최신 정보를 공부합니다. 최근 몇 년 동안 근감소증에 대한 연구가 많이 진행되면서 고단백 식사, 저항 운동, 비타민 D 보충, 규칙적 유산소 활동의 중요성이 점점 더 확실하게 밝혀지고 있습니다. 저는 그 모든 내용을 검증하고 실제로 시니어분들이 생활에 적용할 수 있도록 쉽게 풀어드리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렇게 제 이야기를 나누는 것은 단순히 정보를 드리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혹시라도 이 글을 읽는 분들께서 나도 해볼 수 있을까 하는 마음을 품으실 수 있기를 바라기 때문입니다. 저는 지난 12년 동안 늘 같은 결론에 도달했습니다. 누구든 언제든 시작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적절한 방법과 작은 실천의 지속입니다. 제가 지금부터 들려드리는 이야기는 지난 몇 년 동안 제가 만난 분들 중에서 특히 인상 깊었던 세 분의 사례입니다. 모두 60대 이상의 시니어 분들이었고 처음에는 스스로도 변화를 기대하지 않으셨습니다. 하지만 작은 실천을 이어간 결과 삶의 활력과 자신감을 되찾으신 분들입니다. 이분들의 이야기를 들으시면 혹시 지금 이 글을 읽고 계신 분들도 나도 할 수 있겠다는 용기를 조금이라도 얻으실 수 있을 거라 믿습니다. 먼저 말씀드리고 싶은 분은 올해 70이 되신 김영호 어르신입니다. 처음 저를 찾아오셨을 때 얼굴에 수심이 가득하셨습니다. 무릎과 엉덩이 관절이 아파서 몇 달째 집에서 거의 움직이지 못하셨다고 하셨습니다. 근육이 빠지니 걷는 것도 겁이 났고 몸이 자꾸만 말라가는데도 입맛이 돌지 않아 매일 부실한 식사만 이어가고 계셨습니다. 댁에 가서 몸 상태를 살펴본 뒤 저는 우선 하루 단백질 섭취를 조금씩 늘리고 간단한 의자 운동부터 시작해 보자고 제안했습니다. 김영호 어르신은 처음엔 내가 이렇게 늙어서 무슨 운동을 해야 하며 손사래를 치셨지만 며칠 뒤에 전화가 오셨습니다. 그날은 목소리가 조금 밝아져 있었는데 선생님 말대로 해보니 허벅지가 덜 떨리고 기운이 조금 도는 것 같아요 라고 하셨습니다. 그때 저는 이분이 시작하셨구나 하는 기쁜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 뒤로 3개월 동안 주 3회 의자에서 다리 들기, 가벼운 밴드 운동, 보조기구를 잡고 천천히 일어나기 같은 기초 근력 운동을 꾸준히 하셨습니다. 식사에는 삶은 달걀과 두부 반찬을 조금씩 추가했고 점차 기력이 회복되면서 걷기 연습도 늘렸습니다.
3달쯤 지났을 때 김영호 어르신은 혼자 계단을 오르내릴 수 있게 되셨습니다. 예전에는 엘리베이터만 찾으셨는데 이제는 일부러 계단을 사용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얘기를 들을 때 저는 참 뿌듯했습니다. 두 번째로 소개할 분은 이순자 어르신입니다. 올해 72이신데 체중이 예전보다 7kg 이상 빠지면서 근력이 크게 줄어 걷는 것도 두려워하셨습니다. 이순자 어르신은 특히 낙상에 대한 공포가 컸습니다. 밤에 화장실을 가려고 일어설 때 자꾸 비틀거리니 혹시라도 넘어져서 골절이라도 당할까 늘 긴장 속에서 지내셨습니다. 상담을 하면서 저는 작은 균형 훈련과 걷기 루틴을 권유드렸습니다. 처음에는 내가 어떻게 한 발로 서 있어요 하시던 분이었는데 매일 벽에 손을 대고 30초씩 한 발 서기를 시작했습니다. 매일매일 조금씩 연습하신 덕분에 한 달 정도 지나자 한 발로 1분 이상 서 계실 수 있었습니다. 동시에 비타민 D를 보충하고 식사에 단백질을 늘려서 체중 감소도 멈출 수 있었습니다. 그러자 점점 자신감이 생기셨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오늘은 낮에 아파트 단지 한 바퀴를 걸었어요 라고 하시는데 그 표정이 얼마나 환하던지요. 이순자 어르신은 그 뒤로도 매일 걸음을 이어가며 여전히 균형 운동을 계속하고 계십니다.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분은 박정수 어르신입니다. 올해 61살로 비교적 젊으신 편이었지만 무릎 관절 통증과 어깨 유연성 저하로 인해 일상에 큰 불편을 겪고 계셨습니다. 박정수 어르신은 몇 번 운동을 시도하셨다가 통증이 심해져서 포기하신 경험이 있으셨습니다. 그래서 처음 상담하실 때부터 내가 해도 소용없을 거예요 라고 단정 지으셨습니다. 저는 그 이야기를 들으며 오히려 마음이 더 쓰였습니다. 박정수 어르신에게는 통증을 유발하지 않는 가벼운 관절 가동성 운동부터 다시 시작해 보자고 권했습니다. 처음 몇 주 동안은 5분도 안 되는 운동으로 마무리했지만 조금씩 몸이 풀리고 통증이 줄어들면서 이제는 운동 시간이 20분을 넘겼습니다. 특히 밴드를 이용한 어깨 회전근 강화 운동과 가벼운 스쿼트가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2달이 지나자 무릎 통증이 눈에 띄게 줄어들고 계단 오르기가 훨씬 수월해지셨습니다. 박정수 어르신은 지금도 매주 3번 스스로 운동 루틴을 이어가며 더 나은 몸 상태를 만들어가고 계십니다. 이 세 분의 공통점은 처음에는 스스로를 포기하셨다는 점이었습니다. 그러나 작은 변화라도 꾸준히 이어가자 몸과 마음에 놀라운 변화가 찾아왔습니다. 저는 이분들을 보며 언제나 같은 생각을 합니다. 몸은 나이가 들어도 반응합니다. 그리고 그 반응이 만들어내는 작은 기적들이 결국 일상을 바꾸고 자신감을 회복하게 만듭니다. 지금까지 근감소증과 활력 회복에 대해 말씀드리면서 여러분들의 사례를 함께 나눴습니다. 아마도 이런 생각이 드실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실제로 내가 이런 조언을 따르면 어떤 변화를 경험할 수 있을까? 많은 분들이 저를 만나 처음 상담을 하실 때 내가 해도 효과가 있을까요? 라고 물으십니다. 저는 언제나 같은 대답을 드립니다. 물론 개인마다 속도는 다를 수 있지만 분명히 몸은 변화합니다. 몸이 조금씩 달라지면 마음도 달라집니다. 자신감이 생기고 삶의 리듬이 다시 살아납니다. 그리고 그렇게 달라진 삶은 주변 사람들에게도 좋은 영향을 미칩니다. 가장 먼저 느끼실 수 있는 변화는 매일 아침 일어날 때의 느낌입니다. 예전에는 허리가 뻣뻣하고 다리에 힘이 없어 일어나기조차 버거웠다면 한 달 정도만 가벼운 근력 운동과 균형 훈련을 꾸준히 하시면 기지개를 켤 때 몸이 덜 무겁고 발바닥에 힘이 더 단단하게 실리는 것을 느끼실 수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처음에는 아침에 일어나는 게 이렇게 덜 힘들 수 있구나 하고 깜짝 놀라십니다. 그 변화가 삶의 시작을 달라지게 합니다. 또 한 가지 분명하게 달라지는 것은 일상적인 활동에 대한 두려움이 줄어든다는 점입니다. 특히 낙상에 대한 두려움이 사라지면 생활 반경이 넓어집니다. 예전에는 혹시라도 넘어질까 걱정돼서 집에만 계셨던 분이 이제는 동네 마트를 직접 가보자고 마음먹으십니다. 단순히 운동만이 아니라
이 작은 자신감이 하루하루의 행복을 바꾸는 핵심입니다. 그 다음으로는 식사에 대한 변화가 생깁니다. 단백질을 중심으로 식단을 조금씩 바꿔보시면 몸의 회복 속도가 달라집니다. 매일 조금이라도 단백질 섭취량을 늘리고 수분을 충분히 챙기면 예전보다 피로가 덜 쌓이고 에너지가 오래 갑니다. 어떤 분들은 식사를 잘 챙겨 드시는 것만으로도 몇 주 사이 체중 감소가 멈추고 근육량이 조금씩 늘어나면서 체력과 기분이 함께 좋아졌다고 말씀하십니다. 이런 변화를 실감하기 위해 제가 권하는 방법은 3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매일 꾸준히 단백질을 식사에 포함시키는 일입니다. 단백질은 근육의 재료이자 회복을 돕는 가장 중요한 요소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단백질 필요량이 늘어나는데 많은 분들이 나는 고기를 많이 안 먹어서라며 그냥 넘기십니다. 사실 고기를 꼭 많이 드시지 않아도 됩니다. 두부, 계란, 생선, 콩류 등 다양한 음식으로 충분히 보충할 수 있습니다. 매 끼니마다 손바닥 크기의 단백질 식품 한 가지를 포함해 보시면 큰 변화를 느끼실 수 있습니다. 식사량이 줄어든 분들은 간식으로 단백질 음료나 요거트를 활용하는 것도 좋습니다. 두 번째는 탄력 밴드를 활용한 저항 운동입니다. 이 운동은 근육과 관절의 부담을 최소화하면서도 근력과 균형을 함께 키울 수 있어 특히 시니어분들께 잘 맞습니다. 처음에는 밴드의 강도를 낮게 시작하고 앉은 자세에서 팔이나 다리를 천천히 뻗어주는 동작만으로도 효과가 있습니다. 일주일에 3번, 15분씩만 해보셔도 한 달 후에는 계단을 오를 때 다리에 힘이 덜 빠진다는 것을 느끼실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매일 짧은 걷기 루틴과 균형 훈련을 병행하는 것입니다. 걷기는 가장 손쉽고 안전하게 전신을 쓰는 운동입니다. 아침에 10분, 저녁에 10분이라도 꾸준히 걸으시면 기초 체력이 올라갑니다. 그리고 하루에 한두 번 의자나 벽을 잡고 한 발로 서기를 연습하시면 낙상 예방에 큰 도움이 됩니다. 처음에는 10초만 서 있어도 다리가 떨리실 수 있지만 며칠만 반복하시면 30초, 1분까지 충분히 늘어나게 됩니다. 이렇게 실천을 이어가다 보면 몸의 작은 신호들이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처음에는 한 발 서기가 버거웠던 분이 어느 순간 균형이 안정되고 계단을 오를 때도 다리에 탄력이 붙습니다. 식사를 하고 나면 기운이 도는 느낌이 들고 아침에 일어나기가 훨씬 수월해집니다. 이런 변화가 쌓이면 자신감이 커지고 그 자신감은 다시 몸을 움직이게 만듭니다. 몸과 마음이 서로 선순환을 이루는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이제 나이가 많아 아무 소용없다고 말씀하십니다. 하지만 저는 늘 현장에서 똑같은 장면을 봅니다. 한 달 전만 해도 아무런 기대 없이 시작하셨던 분들이 어느 날 오늘은 내가 스스로 해냈어요 라고 웃으면서 이야기하십니다. 그때 저는 늘 똑같이 느낍니다. 몸은 반드시 반응합니다. 늦었다고 생각하실 이유는 어디에도 없습니다. 작은 변화라도 지금부터 시작하시면 됩니다. 위에서 말씀드린 모든 내용은 개별 상황에 따라 다르게 적용될 수 있습니다. 어떤 식단 변경이나 운동을 시작하시기 전에는 반드시 담당 의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더 자주 듣고 싶은 건강 정보나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댓글에 편하게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건강하고 활기찬 노후를 위해 앞으로도 유익한 정보 계속 전해드리겠습니다. 늘 건강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